제가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시간을 가장 적게 쓰고 있거든요. 아, 정말요? 네. 사실 네. 경매 같은 경우에는 발품을 팔아서 하는 투자이기도 하잖아요. 발품이 중요하죠. 네. 네. 그러면 회사를 다니면서 이런 투자를 한다는 게 사실 네. 쉬운 일은 아닌데. 처음에 회사에 입사한 게 토목 네. 설계 회사를 다녔었고요. 11년도 5월 달에 회사를 다녔는데 네. 그때 들어가자마자 그 다음 달부터 회사 월급이 밀렸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자마자 그런 일을 경험을 하니까 저는 평생 이 회사에 몸담고 몸바쳐 일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그게 처음 들어가자마자 그런 일을 경험을 하니까 회사는 믿을 게 아니구나 그렇게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투자를 찾다가 그 중에 하나가 뭐 경매, 그 안에서 뭐 제가 주로 다뤘던 부동산은 반지하 부동산으로 뭐 지금까지 네. 뭐 꾸준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표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꾸준히 받지 못하는 그 월급을 네. 월급만큼만 월세를 만들어 놓자라는 생각이 저는 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월급만큼 월세를 만들게 되면 내가 볼 수 있는 시야가 조금 더 여유가 생기고 넓어질 수 있다는 생각은 자연스럽게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뭐 회사 그만두고 이 투자를 전업으로 하고 뭐 수업을 하고 유튜브를 하고 책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가졌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월급만큼 월세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니까 회사 일에서든지 조금 여유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는 좀 지금 하고 있는 일로 올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어요. 책을 보다 보니까 약간 네네.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우리가 회사를 다니는 게 내 시간을 파는 것이다. 이런 이제 부분이 있더라고요. 회사 다니면서까지는 회사와 계약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노동력을 제공하기로 했으니까 당신은 이만큼 돈을 주는 거다라는 생각으로 항상 내 행동, 내 시간은 결국에 돈이구나 네. 라는 생각으로 회사 다닐 때까지는 살아왔는데 퇴사를 하고 나서부터는 그 시간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퇴사하고 나서 이제 제 책을 쓰려고 저는 퇴사를 했는데 이제 진짜 제 거를 하러 나왔으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지라고 생각하고 행동을 했는데 그렇게 마음이 먹어지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요? 왜요? 책을 써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내 시간을 이만큼 들여서 책을 써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책으로 돈을 벌려면 못해도 10만 부는 팔아야 되는 거니까 10만 부 정도 팔아야지 한 뭐 인세로 1억 뭐 그 정도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10만 부 뭐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더 인지도가 더 없었으니까 그 책을 팔아서 돈을 번다는 거는 생각을 마음을 먹을 수가 없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하셨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부분을 좀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연스러웠던 과정이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네. 제가 갖고 있는 마음 중에 뭐 두 번째, 세 번째 나같이 진짜 힘든 사람을 위해 도와줘야겠구나라는 어쩌면 순수한 마음 같은 것들이 좀 올라와서 좀 책에다 대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약간은 아이러니하게 들릴 수 있는 게 맞아요. 퇴사를 하면은 보통은 회사에서 받던 것보다 나는 돈을 훨씬 많이 벌 거야. 맞습니다. 이런 각오로 퇴사를 했는데 맞아요. 막상 이제 퇴사를 하고 나신 다음에 느낀 점이 내가 그 정도의 목표에 큰 돈을 버는 거는 지금 현재로서 어려울 수 있겠구나. 맞습니다. 그러면 나는 다른 가치를 찾아야겠다. 맞아요. 그게 뭔가 누군가가 뭐 경매라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면은 그거를 내가 옆에서 하나씩 차근히 알려줘야지. 약간 그런 관점이 바뀐 건가요? 처음부터 마음 먹었던 건 아닌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 느낀 게 있는데 어떤 부분이었냐면 저는 지금까지의 삶에서 제가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시간을 가장 적게 쓰고 있거든요. 아, 정말요? 네. 그러면 어디에 시간을 많이 쓰고 계신가요? 근데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가장 시간을 덜 쓰고 있는데 수입은 지금까지의 삶에서 제일 크게 오고 있다는 생각이 되게 들어요. 이것도 되게 모순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긴 삶을 산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느꼈던 바를 좀 이제 삶에다 적용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내가 큰 돈을 벌 때는 시간을 들여서 아니면 어쩌면 사람들이 말하는 그리고 소위 자기계발서에서 많이 얘기하는 진짜 큰 돈을 벌려면 돈을 쫓는 게 아니구나라는 마음이
생각이 요새는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돈을 쫓지 말라, 아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저도 당연히 공감은 되는데, 이만큼의 돈을 볼 때는 저는 돈을 쫓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물리적인 시간으로 들여서 결과물을 낼 수 없는 크기의 돈에서는 저는 돈을 조금 밑으로 내려놔도 좋구나라는 생각이 요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회사 생활을 대부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누구 밑에 피고용인으로서 이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계약 관계는 몇 시간이라면 얼마 줄게, 한 시간에 얼마 맞아요. 줄게. 그러다 보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려면은 시간을 많이 써야 되는구나, 이거에 대해서 기본 전제로서 너무 많이 틀에 박혀서 생각해 왔기 때문에 네네. 사람들은 내가 시간을 많이 써야지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지 돈을 많이 벌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통 살았는데, 네. 퇴사를 하시고 이제 작가님의 기술로서 돈을 창출해 보시니까 생각보다 큰 돈은 내가 그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고 한들 그만큼 벌리는 게 아닌 것 같다, 이런 결론을 얻으신 거. 제 나름의 삶에서 깨달은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어... 왜냐면 뭐 대표님도 저는 어느 정도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저도 삶을 되돌아봤을 때 내가 정말 열심히 했을 때, 그리고 힘을 줘서 했을 때, 잠을 안 자고 잠시간을 줄여서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했을 때 그 결과가 당연히 좋은 결과도 물론 있었겠지만 저는 좋지 않았던 결과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좀 뒤집어서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시청자분들한테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삶을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려고 요새 그래 노력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힘을 좀 빼고 꾸준히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만 하고, 요만큼보다 더 이상을 하면 좀 무리다. 그 부분을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 어떤 거든지 결과가 나오려면 일정 부분에 시간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시간이 단기적으로 집중돼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오랫동안 그 시간을 투자하면 결국에 그게 나한테 크게 돌아오는구나에 대해서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힘주고 잠시간 줄이고 그렇게 사는 거를 좀 요새는 지향하는 편이라고 생각은 좀 들어요. 근데 저희 구독자님들은 투자에 좀 더 익숙하시니까, 투자의 네네. 개념으로 봤을 때 네. 내가 뭐 일주일, 뭐 한 달 이렇게 밤을 새워서 종목 연구를 한다고 맞아요. 하는데 그게 단기간에 내가 원하는 성과로 못 돌아올 가능성이 되게 많다. 공부는 물론 하긴 해야 되지만, 꾸준하게 하긴 해야 맞습니다. 되지만, 공부를 하면서 5년, 10년 이렇게 기다리면서 좋은 주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좋은 부동산을 잘 키워나간다면은 그게 생각보다 훨씬 큰 이득으로 나중에 돌아올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을까요? 정확히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어쩌면 저도 요새 예전에 회사 다녔던 삶이랑 지금의 삶을 비교해 봤을 때 삶이 제 기준에서는 획기적으로 달라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시청자분들도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주로 다루는 부동산은 주로 반지하, 뭐 1억 이하의 지상층 빌라, 비규제 지역의 오래된 빌라, 이런 쪽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그 부동산은 누가 봐도 부랑 관련이 좀 저는 멀어 보인다는 생각도 조금 갖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오래된 반지하를 10년 동안 꾸준히 갖고 있어 보니까, 월세를 받으면서 갖고 있어 보니까 느껴졌던 게, 뭐 하나둘씩 아파트로 개발이 된다거나 재개발이 되고 재건축이 되는 부분을 좀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단기간에 보는 게 아니고 멀리 보고, 멀리 내가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부분만 생각을 한다면 그런 개발이나 어쩌면 돈이라는 거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구나 라고 생각도 되게 들고, 이 수업에 관해서도 저는 좀 생각이 드는 게, 당연히 처음에는 제 수업을 뭐 신청을 하시거나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는데, 한 5년 전부터 꾸준히 해왔고, 유튜브 같은 것도 4년 동안 제가 지금 단 하루도 안 빠지고 영상을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와서 예전부터 지켜봐 주셨던 분들이 조금씩 더 관심을 갖고 저를 찾아주신다는 생각도 들어서, 부동산도 그렇고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그렇고 투자에 관해서도 오래 하는 게 조금 나한테는 잘 맞고 삶에서 유리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도 저는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은, 저도 뭐 회사를 다니고 조금이라도 어렸을 때는 단기간에 큰 성과를 낸 분들, 그분들한테 눈길이 가고 그분들의 뭔가를 좀 따라하고 싶은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분들이 좀 더 존경스럽냐면은,
그 결과와 상관없이 본인의 철학과 본인의 가치관을 갖고 꾸준하게 오랫동안 열심히 그러니까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좀 더 제 마음속에서 아, 저런 분들을 배워야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저보다 이제 더 투자도 오래 하시고 그런 쪽에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런 걸 자연스럽게 깨달으신 건 아닌가. 아니, 너무 좋게 말씀해 네. 주셔서 당연히 저도 네. 뭐 돈을 좋아하고 돈을 쫓는 부분이 네. 있는데 욕심을 냈을 때 저한테 더 안 좋게 돌아오는 경우를 되게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욕심을 최대한 놓으려는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항상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생기는 것 같아서 네. 그럴 때마다 마음을 다시 잡고 중간으로 돌아오려는 노력을 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거를 푸는 데 있어서 저는 글을 많이 쓰려고 노력하거든요. 이런 이해관계가 저 내부 안에서는 잘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적은 시간을 투자하는 그게 가장 큰 성과, 자산으로서 돈으로서 가장 큰 성과를 준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또 관심이 많이 가기도 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어떤 식으로 투자를 아니면 어떤 자산을 모아 가시는지 이런 것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투자를 시작하게 된 게 회사 월급이 밀려서 투자를 시작하게 됐는데 저한테 중요했던 거는 단기간에 1억 천금을 제가 가져야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저는 볼 수 없었던 것 같아요. 회사를 다니는데 월급이 안 나오면 사실 멋있게 그만둬야 되는데 저는 그럴 용기가 사실 없었거든요. 월급이 연체돼도 어떻게 연체하냐면 뭐 6개월, 1년 연속적으로 아마 연체를 하는 회사는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연체하는 회사의 특징은 죽지 않을 만큼 줘요. 뭐 한 달치를 줬다. 그러면 2달 정도 또 체불이 되는 거고 반달치를 줬다. 그럼 한 달 정도 또 체불이 되고 밥만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준다라는 생각도 저는 되게 들었거든요. 그러면 저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거는 월 생활비였던 것 같아요. 이 회사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한테 월급을 주니까 그러면 요 다니는 동안 이 생활비를 월세를 모아보자라는 생각으로 저는 반지하를 접근을 했던 것 같고 반지하를 접근할 때 왜 그 많은 부동산 중에 하필 그런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반지하를 뭐하러 낙찰 받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때 상황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반지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반지하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그때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12년도에 마이너스 통장 2,500으로 처음 투자를 시작했는데 네. 그 돈으로 어쨌든 제가 12년도부터 지금까지 10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되돌아봤을 때 만약에 아파트를 내가 갭 투자로 1개나 2개 서울에 해놨다라고 하면 지금보다 혹시라도 돈을 더 벌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러면 일부 사람들은 야 그때 아파트 같은 거 했으면 되지 왜 그런 반지하를 했어? 라고 할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그럴 형편이 그렇게 생각할 여유 그런 형편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 부동산을 하나를 산 다음에 내 돈을 넣고 대출을 받아서 거기서 세입자를 구해서 보증금을 회수받고 월세까지 만들어내서 이자를 제외한 내 생활비를 그 부동산에서 갖고 올 수 있는 만한 덩치의 부동산을 찾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일 잘 맞았던 거는 어쩌면 반지하에 가깝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산에 대해서 부분을 조금 명확히 하려고 노력했던 게 뭐냐면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저는 이론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어떤 것을 사야 되냐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자산을 사야 된다라고 기준을 잡고 저는 지금까지 현재까지 오늘까지도 저는 자산을 꾸준하게 구매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대상이 부동산이고 반지하고 였던 것 뿐이었던 거지 저는 주식도 똑같이 자산을 구매한다고 생각하고 투자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자산은 제가 생각했을 때 뭐냐고 생각하냐면 로버트 기요사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많이 영감을 얻은 것 같아요. 자산은 뭐냐면 그냥 내가 갖고 있을 때 나한테 돈을 넣어주는 거를 저는 자산이라고 정의를 하고 그 자산만 저는 지금까지 구매를 했던 거라고 생각해요. 반지하는 사람들을 볼 때 냄새나고 곰팡이 있고 써글써글하고 야
햇빛도 안 들고 야 그런 거를 뭐하러 사 그런 건 자산이 아니야 라고 사람들은 얘기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어떤 부동산보다 그 어떤 주식보다 저는 훌륭한 자산이라고 생각했어요. 걔는 명확하거든요. 내가 갖고 있으면 돈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나한테 돈을 계속 넣어주는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청자분들, 회사를 다니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부동산이냐, 주식이냐, 펀드냐, 금이냐, 원유냐, 원자재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자산, 특히 이왕이면 자산을 다시 한번 정의해서 내가 갖고 있을 때 돈을 넣어주는 뭐 ETF도 뭐 배당 쪽으로 ETF. 만약에 네. 투자를 한다면 비슷한 개념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쩌면 사람들이 좀 덜 보기 때문에 장점은 반지하가 저렴하게 살 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샀으니까 거기서 조금 더 수익률은 좋게 지금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가님께서는 보통 자산은 크게 두 종류로 네. 자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자산이 있고 그리고 네. 현금 흐름을 꾸준하게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이 있다고 보면은 현금 흐름에 좀 더 집중하는 투자를 지향하셨던 거네요. 맞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다 현금 흐름만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이쪽에 집중했다기보다 저는 이것만 했습니다. 몰빵이셨다.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투자 성향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보통 이제 이런 현금 흐름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좀 사이드 잡으로 다른 월급을 창출하고 싶다 이런 목적, 그리고 내가 장기적인 투자의 관점보다는 뭔가 그래도 나에게 단기적으로 효용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적합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투자 성향이셨던 거지 뭐 맞습니다. 이게 이것만이 맞다 이렇게 맞아요, 말씀하시는 맞아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는 내가 현금 흐름을 좀 더 창출하는 쪽에 관심을 갖는다면 반지하든 뭐든 상관없이 그 자산 자체에 관심을 갖는 것이 좋겠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너무 깔끔하게 해주셔서 제 마음을 정확히 이해해 주신 것 같습니다.